너 지금 내 바지에 물 튀긴 거야? 이 무식한 할망구가 진짜. 강남의 한 호화 레스토랑,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젊은 여자가 낡은 앞치마를 두른 노인의 뺨을 내리칩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떨어진 물병을 줍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집에서 부리는 식모인가 봐. 하지만 10분 뒤 레스토랑의 문이 박살나듯 열리며 대한민국 서열 1위 대성그룹의 전략기획실 요원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인 대상은 바닥을 닦던 바로 그 식모 할머니였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대체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며느리의 얼굴이 핏기를 잃고 하얗게 질려가는 순간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다가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한 여자의 실화 같은 각색 드라마입니다. 결혼 5년 차 자칭 강남 사모님 지영 씨는 요즘 기분이 매우 언짢습니다. 지방에서 작은 국밥집을 하며 혼자 아들을 키웠다는 시어머니 옥분 씨가 서울집으로 올라왔기 때문이죠. 지영 씨에게 시어머니는 부끄러운 과거이자 세련된 자신의 일상을 망치는 불청객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신발장에 그 낡은 고무신 좀 두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요. 이웃 사람들이 보면 우리 집 수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야 미안하다. 그래도 이게 발이 젤로 편해서 그려. 시골서 가져온 된장 좀 거실에 뒀는디 냄새 나냐? 당연하죠. 당장 치우세요. 그리고 남편 출장 가 있는 동안 절대 거실로 나오지 마세요. 친구들 오기로 했으니까. 지영 씨는 시어머니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옥분 씨는 그저 늙고 쓸모없는 아들 등골이나 빼먹으러 온 노인네에 불과했습니다. 남편 민수 씨가 해외 프로젝트로 집을 비우자 지영 씨의 본색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가사 도우미를 내보내고 그 자리에 70세가 넘은 시어머니를 세웠습니다. 단순히 일을 돕는 수준이 아니라 인격적인 모독이 섞인 학대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 점심 지영 씨는 배달 앱으로 화려한 초밥 세트를 시켜 혼자 먹었습니다. 옥분 씨가 주방으로 나오자 지영 씨는 냉장고 깊숙이 박혀있던 곰팡이 핀 빵과 유통기한이 사흘이나 지난 우유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어머니가 드세요. 시골 분들은 위장이 튼튼해서 이런 거 먹어도 안 죽잖아요. 비싼 초밥은 제가 먹을 테니까 음식물 쓰레기 줄인다 셈 치고 다 드세요. 옥분 씨는 말없이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들이켰습니다. 목이 메어왔지만 그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지영 씨는 외출 전 하얀 면장갑을 끼고 집안 곳곳을 훑었습니다. 그러다 침대 밑 구석에서 작은 먼지 하나가 묻어나오자 걸레질을 하던 옥분 씨에게 걸레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노는이 염불한다고 대충대충 하시는 거예요? 이 먼지 안 보여요? 다시 닦으세요. 거실부터 주방까지 무릎 꿇고 손걸레질로 3번씩 다시 하라고요. 안 그러면 오늘 저녁 없어요. 옥분 씨는 욱신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차가운 바닥을 기어다니며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지영 씨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옥분 씨에게 칫솔 하나를 건네며 화장실 바닥 타일 사이사이의 물때를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70대 노인이 좁은 화장실에서 몇 시간 동안 구부정하게 앉아 일을 하는 동안 지영 씨는 거실에서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며 드라마를 즐겼습니다. 지영 씨의 친구들이 놀러 온 날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우월감을 뽐내기 위해 옥분 씨를 불렀습니다. 이모님, 우리 친구들 발이 좀 피곤해 보이네. 따뜻한 물 받아와서 발 좀 씻겨드려. 시골에서 발 마사지 같은 거 잘하신다며? 친구들은 낄낄거리며 노인의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이모님이라 부르며 타인의 발을 씻기게 하는 며느리의 만행에 옥분 씨의 눈가에 처음으로 이슬이 맺혔습니다. 보일러가 빵빵하게 돌아가는 거실과는 달리
옥분 씨의 방은 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영 씨는 세탁기가 고장났다며 옥분 씨에게 베란다에서 찬물로 손빨래를 시켰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이 빨갛게 트고 갈라졌지만 시골 물에 비하면 이건 온수죠? 비아냥거렸습니다. 지영 씨가 잠든 깊은 밤, 옥분 씨는 거실 구석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오늘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지영 씨가 내뱉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하던 날짜, 그리고 찬물 빨래를 하며 부르튼 자신의 손등 사진까지 말이죠. 어느 날 밤 물을 마시러 나왔던 지영 씨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수첩을 뺏으려 들었습니다. 어머, 이모님. 지금 치매 예방 일기라도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신고라도 하시게? 참나,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이까지 종이 쪼가리에 뭐라고 적든 누가 믿어줄 것 같아요? 지영아, 사람이 하늘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는 법이란다. 이 수첩이 다 채워지면 그때가 바로 내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 될 거야. 지영 씨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저 노인네의 헛소리라 치부하며 수첩을 바닥에 던져버리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지영 씨가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 밝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망하던 재벌가 며느리들의 모임인 로열 클럽 정기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이번 파티는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유통계의 전설이라 불리는 대성그룹의 며느리 서연 씨가 참석하는 자리였고, 지영 씨는 남편의 사업을 위해 그녀에게 반드시 줄을 대야만 했습니다. 오늘만 잘하면 우리 남편네 회사도 대성그룹이랑 직거래할 수 있어. 이모님, 준비됐죠? 가서 실수만 해봐요. 아주. 옥분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천가방 하나를 챙겨 며느리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 천가방 안에는 며칠간 빼곡히 적은 그 비밀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청담동의 화려한 프라이빗 레스토랑. 지영 씨는 서연 씨에게 아부하며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반면 옥분 씨는 구석에서 물을 나르고 무거운 접시를 치우며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지영 씨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이토록 부려먹는 종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일부러 더 모질게 옥분 씨를 대했습니다. 이모님, 손이 왜 이렇게 느려요? 서연 씨 잔 비었잖아요. 죄송해요, 서연 씨. 저희 집 일하시는 분이 워낙 촌스러워서 센스가 없네요. 지영 씨는 일부러 옥분 씨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옥분 씨의 옷 위로 붉은 와인이 쏟아졌고 레스토랑 안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옥분 씨는 젖은 옷을 입은 채 바닥을 닦으며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소에는 예약조차 힘든 이 레스토랑의 입구에 최고급 검정 세단 수십 대가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순식간에 입구를 봉쇄했고 그들 사이로 대성그룹의 2인자이자 전략기획실장인 김 부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지영 씨는 자신의 인맥을 자랑할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급히 다가갔습니다. 어머, 김 부사장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 민수 씨 와이프 지영인데 기억하시죠? 하지만 김 부사장은 지영 씨를 마치 벌레 보듯 쳐다보며 그대로 지나쳐갔습니다.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바닥에 엎드려 와인을 닦고 있던 이모님 옥분 씨 앞이었습니다. 김 부사장 사색이 되어 90도로 허리를 꺾으며 회장님, 아니 이틀 동안 연락이 안 되셔서 저희가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아십니까? 왜 이런 곳에서, 왜 이런 차림으로 계시는 겁니까? 레스토랑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단체로 최면이라도 걸린 듯 얼어붙었습니다. 지영 씨가 아부하던 서연 씨조차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나 옥분 씨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옥분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 지영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사투리는 사라졌고 목소리에는 서늘한 권위와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실렸습니다.
지영아, 내가 시골 국밥집 할머니인 줄 알았지? 그래, 내 시작은 국밥집이었다. 하지만 그 국밥집 하나로 지금의 30조 자산 대성그룹을 일구기까지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너는 전혀 모르는구나. 옥분 씨는 며느리가 던져준 앞치마를 벗어 지영 씨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옥분 씨는 낡은 천 가방에서 그동안 적어온 수첩을 꺼내 김 부사장에게 건넸습니다. 김 실장, 여기 이 여자가 나에게 저지른 모든 만행이 증거 사진과 함께 적혀 있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게 하고 찬물에 손빨래를 시키며 나를 이모님이라 부른 그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라. 당장 법무팀 동원해서 이혼 소송 진행하고 이 여자가 내 아들 몰래 빼돌린 횡령 내역까지 낱낱이 파헤쳐서 단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해. 지영 씨는 비명을 지르며 옥분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옥분 씨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영아, 너는 내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의 배경을 사랑했지. 이제 그 배경이 사라졌으니 너는 내가 나에게 시켰던 그 찬물 설거지나 하며 내 죗값을 치르거라. 그로부터 한 달 뒤 지영 씨는 강남 아파트에서 단돈 10,000원 한 장 못 챙긴 채 쫓겨났습니다. 남편 민수 씨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이혼 서류를 던졌고 지영 씨의 친정 식구들조차 대성그룹의 보복이 두려워 그녀를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지영 씨는 현재 어느 낡은 식당의 뒷방에서 하루 12시간씩 설거지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시켰던 바로 그 고된 노동이 이제는 그녀의 일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까지 초라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무시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통쾌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더 놀라운 반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